긴급 속보입니다. 미국 LA 도심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밤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축구 스타 손흥민이 고급 식당에서 쫓겨날 뻔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식당 앞에서 구걸하던 한 노숙자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미국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당장 사과하세요.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LA 시청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날 밤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교포 2세로 평소 손흥민 선수를 그저 한국계 축구선수 정도로만 생각했던 평범한 시민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진정한 품격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LA 도심을 휩쓸던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LAFC의 경기를 마친 손흥민이 팀버스에서 내려 혼자 걷기 시작한 것은 밤 10시 30분경이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곧장 호텔로 향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뭔가 머릿속이 복잡했던 모양입니다. 경기에서는 승리했지만 관중석에서 들려온 몇몇 야유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팬들은 환호했지만 그런 소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손흥민은 천천히 다운타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는 메인 스트리트를 피해 조용한 뒷골목을 선택했어요. 아마 조용한 곳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한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쌀쌀한 밤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한 사람의 실루엣. 찢어진 담요 하나의 의지의 벽에 기대 앉은 노인이었습니다. 나이가 70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앞에는 작은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며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자선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신중했거든요. 자칫 사진이라도 찍히면 선수가 쇼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바람에 날린 노인의 낡은 코트 깃이 살짝 열리면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건. 손흥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의 가슴 안쪽에 달린 작은 배지. 비록 색이 바랬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태극기 배지였습니다. 순간 손흥민의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설마 이분이 한국과 관련이 있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손흥민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쳤을 테니까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손흥민이 정중하게 말을 걸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여전히 맑은 눈동자가 드러났어요. 혹시 그 배지가 태극기 배지인가요? 노인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당신이 한국 사람인가요? 그 한마디에 손흥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노인의 발음에는 분명 한국어가 섞여 있었거든요. 어설프지만 분명히 한국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노인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배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한국, 코리아. 내가 한국에서 싸웠어. 그 순간 손흥민은 직감했습니다. 이분이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LA의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난 것처럼요. 하지만 손흥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노인의 진짜 정체와 앞으로 벌어질 놀라운 사건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만남이 미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 군인이었어. 하지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싸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흥민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자신이 입고 있던 따뜻한 패딩 점퍼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일단 이거라도 입으세요. 너무 추우신데. 손흥민이 자신의 고급 패딩 점퍼를 벗어 노인의 어깨에 둘러주는 순간 주변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지나가던 몇몇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거든요. 그럴만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점퍼를 입은 젊은 남자가 노숙자에게 자신의 옷을 주는 광경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그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노인은 갑작스런 따뜻함에 놀라며 손흥민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십 년간 길거리에서 생활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특히 이렇게 젊고 잘 차려입은 사람이 말이죠.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두 남자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다른 사람의 팔을 툭 쳤어요. 그 사람이 손흥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 깜짝 놀라며 속삭였습니다. LAFC의 스타 플레이어를 알아본 거였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감탄보다는 의아함이 먼저였거든요. 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이런 곳에서 노숙자에게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손흥민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노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서도록 도왔습니다. 노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관절염 때문인지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어요. 그때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말이었지만 손흥민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자신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였다고, 그때 한국 사람들과 함께 싸웠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그 전쟁에 참여했던 분을 이렇게 만나다니.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결심을 내렸습니다. 노인을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작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런 장면이 그냥 지나갈 리는 없었죠. 차 안에서 노인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젊은 시절 미군으로 복무하며 한국에 파병됐고 그곳에서 한국 군인들과 함께 고생했다고 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품고 살아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위해 싸워준 분이 이런 처지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미국 사회가 이런 영웅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근처에 괜찮은 식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에게 따뜻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0분 후 손흥민의 차는 다운타운에서도 꽤 유명한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 앞에 섰습니다. 평소 팀 동료들과 종종 가던 곳이었어요. 직원들도 손흥민을 잘 알고 있었고 항상 친절하게 대해줬던 곳이었죠. 하지만 노인과 함께 식당 입구에 다가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도어맨의 표정이 굳어졌거든요. 그의 시선은 손흥민이 아닌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단골이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곧 그것이 큰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도어맨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환영이지만 함께 온 분은 드레스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식당 정책상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그 어조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순간 손흥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유명한 그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국을 위해 싸워준 영웅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식당 안에서는 이미 몇몇 손님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또 누군가는 불쾌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깊숙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이 순간이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곧 미국 전역을 뒤흔들 거대한 논쟁의 불씨가 될 줄은 말이에요. 도어맨의 말을 들은 손흥민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평소 이 식당에서 받았던 환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상황을 이해했어요.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노인의 행색이었습니다. 확실히 노인의 모습은 고급 식당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해진 군복 바지에 찢어진 운동화, 며칠째 씻지 못한 듯한 외모.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주신 분인지가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도어맨 뒤로 식당 매니저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손흥민을 알아보고 항상 반갑게 맞아주던 그 매니저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미소를 보냈지만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명백히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매니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환영이지만 식당 규정상 드레스 코드를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다른 손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던 그였지만 이때만큼은 달랐어요. 매니저의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거든요. 드레스 코드가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사회적 지위가 문제였습니다. 손흥민은 노인을 돌아봤습니다. 노인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이런 거부를 당해왔으니까요. 그의 눈에는 체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자신은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돌아가자고 손흥민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매니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한국 전쟁에서 미국과 한국을 위해 싸우신 참전용사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매니저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매니저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했어요. 식당 운영상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처의 다른 식당을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손흥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자국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분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게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이유가 겉모습 때문이라니, 이건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이미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들어 촬영을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급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흥민은 주변의 시선들을 느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 불편해하는 표정, 동정하는 시선 등 다양한 반응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느껴지는 건 차가운 무관심이었어요. 그때 식당 한쪽 테이블에서 중년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손흥민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축구는 좋아하지만 이런 곳에 그런 사람을 데려오는 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아온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그때의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사회의 짐 취급을 받는 현실만이 남아있었어요. 손흥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니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지금 미국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이런 분들 덕분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매니저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와 개인적 감정을 섞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식당 입장에서는 다른 고객들의 불편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를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식사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는 매니저에게 똑똑히 말했습니다.
만약 이분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자신도 이 식당을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했어요. 매니저는 당황했습니다. 손흥민이 단골 중에서도 중요한 손님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당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식당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차갔습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일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아니면 고마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이었어요. 손흥민은 노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 이 일을 통해 뭔가를 바꿔보겠다고 말이에요. LA의 밤 공기가 차갑긴 했지만 손흥민의 몸은 분노로 인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단순한 식당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명확히 알 수 있었거든요. 매니저는 여전히 비즈니스적인 논리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컴플레인을 우려한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그의 진짜 속마음은 뻔했어요. 노인의 외모가 고급 식당의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볼 수 있었어요. 수십 년간 사회로부터 받은 무시와 차별이 그 눈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손흥민의 마음속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감정이 폭발한 거였어요. 그는 매니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정말 모르겠느냐고, 미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분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맞느냐고 따졌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 볼 수 없던 강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불편해하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또 다른 몇몇은 호기심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손흥민에게 조용히 하자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때 식당 오너가 나타났습니다. 소란을 듣고 급히 나온 모양이었어요. 그는 상황을 파악한 후 매니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도 마찬가지였어요. 비즈니스에 지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비즈니스가 사람의 존엄성보다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는 오너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은 이 식당뿐만 아니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모든 곳과 인연을 끊겠다고 말이에요. 오너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손흥민이 유명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 일이 커질 경우의 파급력도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 순간 식당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일어서서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곧 몇 명이 더 동조했고 식당 안은 찬성과 반대가 뒤섞인 복잡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흥민의 행동을 지지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식당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각자의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 반응이 갈렸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모두가 이 상황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이 모든 소란을 보며 더욱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는 손흥민의 팔을 잡으며 그만 가자고 했지만 손흥민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식당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누군가 이 상황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경찰차 소리도 멀리서 들려왔어요. 오너는 이제 정말 당황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는 급히 매니저와 의논한 후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 한 번만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예외나 특별 대우가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인정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받아야 할 존중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요구였어요. 식당 밖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이 전파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손흥민을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식당을 옹호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이미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소란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이슈로 번진 것이었어요. 기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방송국 취재진들도 급히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자신의 한마디, 한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논쟁이 벌어지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사회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였으니까요. 손흥민은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이에요. 식당 밖에서 몰려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는 영상들 때문에 이 작은 사건이 순식간에 LA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정작 식당 안에서는 여전히 팽팽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너는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을 듣고 있자니 이 일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는 매니저와 잠깐 귓속말을 나눈 후 다시 손흥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놓은 제안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VIP룸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말이에요. 마치 노인을 숨겨야 할 존재인 것처럼 취급하는 제안이었죠. 손흥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모욕이었거든요. 노인을 마치 부끄러운 존재인 것처럼 숨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용납할 수 없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을 손흥민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너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분이 숨어서 식사해야 할 이유가 뭔지 묻겠다고, 오히려 우리가 이분께 감사해야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분이 목숨 걸고 지켜낸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식당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불편함을 느끼며 자리를 떠났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려고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는 손흥민을 지지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또 누군가는 식당 입장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식당 한쪽에서 한 중년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손흥민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의 아버지도 한국전 참전 용사였다고 손흥민이 하는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몇 명이 더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식당도 비즈니스라고 규정은 규정이라고 주장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을 비즈니스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이런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 노인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큰 소동이 벌어지는 게 미안했거든요. 그는 손흥민의 옷을 잡아당기며 그냥 가자고 했지만 손흥민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손흥민은 노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이분이 받아야 할 대접을 받을 때까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노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식당 밖에서 더 큰 소란이 들렸어요. 지역 방송국 취재진들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식당 앞에서 리포트를 시작했고 카메라들이 식당 안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오너는 이제 정말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전국적인 뉴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는 급히 손흥민에게 다가가서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제안도 거절했어요.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차별이 계속되는 한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말했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으로 한 젊은 기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손흥민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어요. 손흥민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 이 일이 더 커질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기자를 향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주신 분인지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식당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의 말이 계속되면서 식당 안의 분위기도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동 정도로 여겼던 사람들도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이런 일에 익숙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차별에 익숙해져야 했던 노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손흥민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대우에 익숙해져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오너에게 마지막으로 묻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분을 받아주지 않을 거냐고 말이에요. 오너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의 선택이 앞으로 이 식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었습니다. 식당 밖에서는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손흥민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쳤고 또 누군가는 참전 용사를 존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이제 LA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손흥민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손흥민과 기자의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식당 밖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구경꾼이 촬영한 영상들이었는데 이제는 수십 개의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들이 동시에 업로드되고 있었어요. 트위터에서 가장 먼저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민이 올린 영상에는 손흥민이 노인을 감싸며 식당 매니저와 대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그 영상 아래 달린 댓글은 단 1시간 만에 수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손흥민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진짜 리더십이다. 축구 실력만큼 인품도 최고다. 미국인으로서 부끄럽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참전용사 가족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인스타그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의 공식 계정 팔로워들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그의 과거 자선활동 게시물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의 일관된 행보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틱톡에서의 반응이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이 사건을 자신들의 언어로 재해석하기 시작했거든요. 손흥민이 보여준 진짜 메인 캐릭터, 에너지, 이게 진정한 알파 행동이다 같은 표현들로 영상을 만들어 올렸어요. 불과 2시간 만에 관련 해시태그들이 미국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정치권에까지 전해진 거였어요. LA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어요. 참전 용사에 대한 무례한 대우는 용납할 수 없다. 해당 식당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뒤를 이었어요. 그는 더욱 강한 어조로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워준 영웅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반한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연방 차원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재향군인부 장관이 공식 성명을 통해 모든 참전 용사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반응들이 나오자 언론들의 관심은 더욱 폭발적이 되었어요. CNN, FOX 뉴즈, MSN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특히 CNN의 보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노인의 신원을 추적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이 노인이 한국 전쟁에서 훈장을 받은 영웅적인 군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1951년 가평 전투에서 한국군과 함께 중국군의 공격을 막아낸 공로로 은성훈장을 받았어요. 당시 그의 용감한 행동으로 수많은 한국 민간인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진짜 전쟁 영웅이었던 거예요. 소셜미디어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고 사람들의 분노는 식당을 향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의 온라인 리뷰는 순식간에 폭삭문이었어요. 구글 평점은 5점 만점에 1.2점까지 떨어졌고 옐프에는 항의성 리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참전 용사를 모욕한 식당, 다시는 가지 않겠다 같은 댓글들이 끝없이 올라왔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유명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들, NBA 스타들, 심지어 다른 스포츠 리그의 선수들까지 손흥민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올렸어요. LAFC 구단도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행동은 우리 팀의 가치와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어요. 팬들은 더욱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반응은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왔어요. 전국의 참전 용사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손흥민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희생을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내용들이었어요. 한국 정부와 언론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이 소식을 다뤘고 네티즌들은 손흥민을 국가의 자랑이라고 칭찬했어요. 식당 앞에는 이제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부분은 항의를 위해서였지만 일부는 손흥민을 응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식당 오너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예약 취소 전화가 쏟아져 들어오고 직원들은 항해 전화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 철회를 검토한다고 통보해왔어요. 그런 와중에도 손흥민은 여전히 식당 안에서 노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밖의 소란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노인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 같은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그는 손흥민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손흥민에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답변은 한결같았어요.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이분이 받아야 할 대접을 받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때 식당 밖에서 새로운 소란이 일었어요. 참전 용사회 회장이 직접 현장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성명을 발표하며 손흥민의 행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와 언론의 폭풍적 관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손흥민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더 큰 결심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관심과 지지가 일시적인 화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식당 오너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고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는 손흥민과 노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최고의 테이블을 안내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의 식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을 잡고 식당을 나왔어요. 밖에 나온 손흥민은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 자금을 들여서 노숙 상태에 있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단순한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상치 못한 발표였거든요. 손흥민은 구체적인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주거 지원, 의료 지원, 심리 상담,
그리고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노인은 이 모든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겠다는 마음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손흥민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노인의 현재 거처를 확인하러 갔어요. 다운타운 외곽의 한 골목에 있는 작은 텐트가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찢어진 천막과 낡은 이불 몇 장이 전부였어요. 그 모습을 본 손흥민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운 영웅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는 그 자리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흥민의 요구사항은 명확했습니다. 노인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안전한 아파트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위치나 가격은 상관없으니 최대한 빨리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손흥민의 발표를 들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일반 시민부터 기업가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후원 의사를 밝혔어요. 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무료로 아파트 한 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LA의 한 대형 병원은 참전 용사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심리상담센터도 전문 상담사들을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사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로 가능해지고 있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손흥민은 노인과 함께 새로운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깔끔하고 안전한 원룸이었어요. 기본적인 가구와 가전제품도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모든 게 꿈만 같다고 말했어요. 이사하는 날 손흥민은 직접 도움을 줬습니다. 노인의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새 집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노인이 필요한 생필품들을 함께 사러 가기도 했습니다. 쇼핑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은 노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전쟁 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적응하지 못해 방황했던 이야기,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이야기,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을 잃게 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손흥민은 더욱 확신했어요. 이런 일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말이에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없다면 같은 비극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LAFC 구단과 협력해서 정식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참전 용사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재단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더 많은 후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동료 선수들, 구단 관계자들, 팬들까지 모두가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심지어 다른 팀 선수들도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어요. 한국의 참전 용사 단체들이 미국의 참전 용사들과 교류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양국의 참전 용사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손흥민은 이런 제안들을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선행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노인은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을 맞으며 손흥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비록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서투른 글이었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내용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라고,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손흥민은 또다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한 일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훨씬 더 큰 감동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손흥민의 다음 경기까지는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경기장에 와서 경기를 관람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 VIP석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으며 보자고 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사양했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가도 되는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말한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지켜주신 자유를 누리며 하는 경기니까 당연히 보실 권리가 있습니다.
경기 당일 손흥민은 직접 노인의 집으로 마중을 갔습니다. 노인은 오랜만에 깔끔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손흥민이 미리 준비해준 정장이었는데 노인에게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노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전 식당 사건이 워낙 화제가 되었던 터라 언론들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노인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조용히 VIP 입구로 안내했습니다. VIP 라운지에는 구단 관계자들과 몇몇 중요한 인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노인을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구단주가 직접 나서서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당신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이런 대접을 받으며 점점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만에 받는 진정한 환대였거든요. 그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손흥민은 노인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면서 이곳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도 한국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참전 용사가 아니라 한국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진짜 영웅이었어요. 특히 가평 전투에서 고립된 한국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단독으로 적진에 들어갔던 일화는 손흥민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손흥민은 특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경기 전 선수 소개 시간에 노인과 함께 경기장에 입장한 거예요. 처음에는 관중들이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대형 전광판에 노인의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광판에는 노인의 젊은 시절 군복 사진과 함께 한국 전쟁 참전 경력이 소개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식당에서 있었던 일과 손흥민이 보여준 행동도 간략하게 정리되어 나왔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늘 이 자리에 진짜 영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그 순간 경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3만 명의 관중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흥민이 노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거수 경례를 올리자 경기장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박수였다가 점차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땡큐, 땡큐 라는 구호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일부 관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노인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관중들에게 경례로 화답했습니다.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관중석에서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를 함께 든 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미리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두 나라의 국기가 경기장 곳곳에서 나부끼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경기 중에도 관중들의 응원은 특별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더 큰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때때로 노인이 있는 VIP석을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노인은 그때마다 손을 흔들어 화답했어요. 손흥민은 그날 최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2골 1어시스트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특히 두 번째 골을 넣은 후에는 노인이 있는 VIP석을 향해 하트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관중들은 더욱 열광했어요.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노인을 경기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관중들이 모두 나간 텅 빈 경기장에서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노인은 그 넓은 경기장 한가운데 서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일까요? 노인이 손흥민에게 물었어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받아야 할 당연한 대접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밤 경기장에서의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와 뉴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3만 명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장면은 수백만 번 재생되었어요. 해외 언론들도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례라고 극찬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어요.
한국의 참전 용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킨 나라의 아들이 저 멀리서 우리의 동지를 돌봐주고 있구나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노인은 그날 밤 새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확고했어요. 오늘 나는 다시 인간이 되었다. 한국의 아들이 나에게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아 주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동적인 순간들은 더 큰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경기장에서의 감동적인 하루가 끝나고 며칠 후 손흥민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버지 손흥정 감독으로부터였어요. 평소 아들의 경기나 일상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뉴스를 통해 지켜봤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선행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기장에서 3만 명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고 했어요. 손흥정 감독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민아, 너는 축구로도 훌륭하지만 인간으로서 더욱 훌륭하다. 오늘 내가 한 일이 10골보다 더 값지다. 이 말을 들은 손흥민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평생 축구를 가르쳐준 아버지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행동이 단순한 개인적 선행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품격을 보여준 것 같다고 했어요. 외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통화 내용이 한국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또 다른 감동의 물결이 일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진심 어린 대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인 거였습니다. 특히 손흥정 감독의 10골보다 더 값지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참전 용사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회에서는 미국의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손흥민이 시작한 지원 프로그램에 한국에서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온라인에서는 손흥민 챌린지라는 게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그 이야기를 공유하는 캠페인이었어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손흥민의 행동에 감명받은 시민들이 각 지역의 참전 용사들을 찾아 도움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LA뿐만 아니라 뉴욕, 시카고, 휴스턴 등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거든요.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노인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자신을 위해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사회적 움직임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그는 손흥민에게 편지를 또 한 번 썼습니다. 이번 편지는 이전보다 훨씬 긴 내용이었어요. 노인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더 자세히 적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만났던 사람들, 함께 싸웠던 한국 군인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마음에 남아있던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노인이 한국 문화에 대해 느꼈던 감정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돌보는 한국 사람들의 정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손흥민을 통해 그때의 그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손흥민은 이 편지를 읽으며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한 개인을 도운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사이의 오래된 인연을 다시 확인해준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참전 용사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전쟁이라는 아픈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양국 정부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제향군인부도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어요. 손흥민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 말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더욱 뜨거운 반응이 일었어요. 이런 아들을 둔 나라가 자랑스럽다. 진정한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평소 역사나 전쟁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던 젊은이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전쟁과 참전 용사들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이런 모든 변화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젊은 시절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지금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따뜻함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손흥민도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말처럼 이 모든 일이 축구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은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손흥민이 시작한 작은 행동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설립한 재단은 이미 수백 명의 참전 용사들을 도왔고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 식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건 이후 문을 닫을 뻔했던 그 식당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오너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식당을 베테랑스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무료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더욱 감동적인 건 그 식당의 벽면이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손흥민과 노인이 처음 만났던 그날의 기념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판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들을 기리며라고 적혀 있었죠. 노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고 심리 상담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찾은 자존감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는 이제 다른 참전 용사들을 돕는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노인이 젊은 세대들과의 만남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학교나 대학교를 방문해서 한국 전쟁의 역사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는 강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며 훌륭한 증언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참전 용사 교류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의 참전 용사 10분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미국의 참전 용사들과 만나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같은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끼리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참전 용사분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며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이 모든 변화들을 지켜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할 때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 손흥민의 모습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유명세를 이용해서 자신을 알리려고 하지 않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이 진짜 리더십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LAFC 구단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손흥민의 행동에 감명받은 구단이 공식적으로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MLS 전체로 이런 분위기가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다른 팀의 선수들도 각 지역에서 비슷한 활동들을 시작했어요. 손흥민의 한 번의 선택이 미국 프로축구계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거였습니다. 1년 후 그 유명한 식당 사건이 일어났던 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베테랑스 데이 셀레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LA 전체에서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큰 축제가 열린 거예요. 그 행사의 주인공은 당연히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무대에서 시상을 받았어요.
LA 시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노인은 무대 위에서 짧은 소감을 말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평생 잊혀진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이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다시 인간다운 삶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손흥민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노인의 말을 들으며 또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신기했거든요. 행사가 끝난 후 손흥민과 노인은 조용한 곳에서 차 한 잔을 마셨어요. 노인이 손흥민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친구야, 당신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희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희망,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에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더 큰 걸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리고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사건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거든요.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한국인의 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멀리 떨어진 이국 땅에서도 조국을 위해 싸워준 분을 잊지 않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함,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끝까지 싸우는 정의감까지. 지금도 그 식당 벽에 걸린 사진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며 돌아갑니다. 나도 손흥민처럼 작은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진리를 알려줍니다. 진짜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상황에서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손흥민 선수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미국 사회 전체를 움직이고 잊혀졌던 영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는지 보셨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국인의 마음이고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날 겁니다. 그때 손흥민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영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연말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